혈액투석 환자들은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 이상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투석 혈관이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유지가 된다는 전제 하에도 이렇게 시간을 소모를 하는 건데, 이런 풍선 성형술은 한계가 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이런 불편한 점을 획기적으로 증가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을 읽고 공감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 헬스조선 공감닥터 서울 88의원 권유한입니다. 투석을 위해서는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투석혈관이라고 합니다. 이 투석혈관은 환자에게 생명선으로 불릴 만큼 중요한데요, 말기 신부전 환자의 80% 이상이 혈액투석을 받습니다. 주기적으로 투석이 진행되다 보면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에 도입된 여러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혈관 상태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찾아보니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치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혈관이 막힌다니 걱정이 됩니다. 원래 혈관이 자주 막히는 건가요? 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혈액투석 환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건 바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혈액투석 환자들은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 이상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투석 혈관이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유지가 된다는 전제 하에도 이렇게 시간을 소모를 하는 건데, 시간을 이 정도로 소모하는 거에 더해서 투석 혈관에 문제가 여러 가지로 발생을 하게 되면은 투석 혈관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측면이 가장 혈액투석 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석 혈관에 이상이 생긴 건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관이 좁아진 거, 두 번째는 혈관이 막힌 거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혈관이 좁아진 것과 혈관이 막힌 것은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좁아진 경우에는 기존에는 풍선 카테터를 이용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시술의 간편함, 그리고 시술 시간의 소요성이 굉장히 짧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런 풍선 성형술은 한계가 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혈관 성형술 같은 경우는 재협착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기껏해야 3개월, 4개월 만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혈관 성형술을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약물 코팅 풍선이 이런 불편한 점을 획기적으로 증가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혈관 성형술 같은 경우는 단순히 혈관을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확장시키는 데 국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약물 코팅 풍선을 이용하게 되면 혈관벽이 좁아지는 근본적인 이유인 혈관벽 세포의 증식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물이 혈관벽에 지속적으로 코팅이 되게 되면 단기간 개통률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서 3, 4개월 만에 좁아지던 환자들을 6개월 또는 7개월 이상 개통률을 유지시킬 수 있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물 코팅 풍선에 대한 다리 동맥, 말초혈관 동맥에 대한 임상 데이터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투석 혈관에 대한 임상 결과는 2020년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는 굉장히 권위가 있는 학술지에 발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물 코팅 풍선 성형술이 혈관 성형술에 비해서 개통률을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 특히 환자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시술 빈도를 거의 절반 이하로 줄일 수가 있겠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항암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몸에 부담을 줄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치명률이라든지 유병률에 대해서 기존의 치료 방법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69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투석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하던 분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데가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상완 동맥과 목 정맥을 인조혈관으로 연결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조혈관도 보통은 2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는 인조혈관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울퉁불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한 모습에 대해서 혈관에 있는 혈전들을 모두 제거를 하였고, 인조혈관을 우회하는 수술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인조혈관을 우회해서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막혔던 부분이 되었고, 쇄골화 정맥으로 연결되는 부위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희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물 코팅 풍선을 이용해서 혈관 성형술을 시행을 했었고, 기존에는 계속 한 달, 두 달 또는 이틀만 해도 막혀서 오시던 분이 6개월 이상 개통률이 유지가 되어서 저희 병원에 너무 기쁘다고 고맙다고 오셨던 그런 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투석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혈관을 직접적으로 절개해서 혈관 안에 존재하는 혈전들을 모두 끄집어내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의학적 기구들이 눈부시게 발전을 하면서 굳이 혈관을 절개하지 않더라도 혈관 안에 존재하는 혈전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혈전을 제거하는 기구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 실제적으로 구동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여기를 혈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혈관이 있고 혈관 안에 불행히도 이렇게 혈전이 차서 혈관이 막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혈관이 막혔을 경우에는 혈관 안에 이렇게 의학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한 직경 2mm 정도의 쉬스라는 것을 삽입을 하게 되고, 이 쉬스를 통해서 의료기구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이 의료기구를 보시면 길게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아주 작은 창이 존재하는 구멍이 존재를 하는데, 이 구멍을 통해서 혈전들을 빨아들이고, 기계를 구동을 하게 되면 여기가 분당 8,000회 이상의 굉장히 고속으로 회전을 하면서 음압을 발생시키고, 그 음압을 이용해서 혈전을 제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구동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를 관을 통해서 삽입을 하게 되고요. 바로 막힌 부분 직전까지 이 기구를 위치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디까지가 정확히 막혔는지를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막힌 부분 직전 한 1, 2cm 정도 앞에서부터 구동을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구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혈전으로 다가가게 되면 1초에 1mm씩 전진을 시키면서 혈전을 제거하게 되고, 혈전이 점점점 없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 남아있는 만성 혈전들은 제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의 혈전은 혈관 안에 남아있게 되면 풍선을 통해서 혈관 벽에 밀착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관을 이용해서 빨아들이게 된다면 혈관 안을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혈전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급성, 아급성, 만성이 있는데, 보통 투석혈관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혈전들은 급성과 아급성 혈전이기 때문에 이 기계를 이용해서 충분히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 기계는 만성혈전까지는 완벽하게 제거를 할 수 없지만 만성혈전을 어느 정도 갈아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혈전의 종류에 제거를 하는 데 있어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혈전 제거 기구를 이용하게 되면 혈관을 직접적으로 절개를 해서 혈전을 제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다시 병원에 와서 실밥을 제거한다든지 다시 막혀서 병원에 또 오게 된다는 그런 빈도 자체가 줄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을 수가 있겠죠. 단점은 바로 가격이 되겠습니다. 모든 안전과 편의는 비용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혈전 제거 기구를 이용할 때 환자분들한테 미리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환자분들께 정보를 드리는 이유는 투석혈관을 잘 관리해서 오랫동안 쓰실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가 검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청진기를 구매해서 반복적으로 혈관 소리를 들어보고 뭔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시면은 막히기 전에 그때그때 아주 간단하게 혈관 성형수를 받고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만큼 자가검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검진 외에도 생활 습관들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너무 팔을 이렇게 굽히거나 팔베개 하고 자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투석을 하고 나서 온찜질을 이용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혈전을 방지한다든지 관리법을 숙지를 하고 계신다면 훨씬 더 투석혈관 유지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병원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초음파를 통해서 좁은 부분이 있는지, 압력이 걸리는지 또는 혈류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을 함으로써 환자분들의 역할 그리고 병원의 역할, 이 두 가지가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이루게 된다면 얼마든지 환자분들의 투석혈관을 장기간 사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투석혈관 치료를 하고 투석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일주일에 3번씩 4시간씩 투석을 받으시면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점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생각이 되고, 이 치료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또 통증을 수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죽여달라, 이런 식으로 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어쨌든 저희 의료진은 환자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늘 환자분들의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의학 기술과 의학 기구들을 통해서 환자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드릴 테니 환자분들도 굳은 마음을 가지시고 저희 의료진을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스조선 공감닥터 투석혈관편 서울 882원 권유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